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물과 선물의 기본 개념 단 10분 만에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증거금, 티카치 거래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에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야 나머지 부분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께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차례차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아래 설명 들어가시면 실시간 선물 타점 및 강의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입장하실 수 있으니 지금 선물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 영상을 보시고 선물 거래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상품 투자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코인, 주식, 부동산 등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선물, 그렇지만 지금도 이런 상품을 통해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내 상품에 대해 잘 모르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상품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와 여러분들의 수익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과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톡 등 우리가 가장 많이 사고 파는 주식이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 실존하는 상품이죠. 우리는 이를 현물이라 부릅니다. 주식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원유, 금, 천연가스 등도 현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주식 또는 상품에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자, 쉽게 말해 현물이 사과라면, 먹는 사과라면 파생상품은 사과 주스쯤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과라는 현물에서 파생되어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먹게 가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파생상품 또한 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가격은 현물 가격에 기초를 두고 가격이 결정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먼저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전에 파생상품이 왜 존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으로 인한 큰 손실이죠. 즉 파생상품은 현물 거래 시 주가 폭락,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명한 투자자들은 파생상품을 활용해서 손실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선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보유기간, 손익구조, 투자금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은 거래 대상이 되는 주식이나 상품 자체를 매수해서 보유하는 개념이라면 선물은 특정 날짜에 특정한 가격으로 특정 수량을 거래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현물은 주식이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원하는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반면에 선물은 처음 정한 계약 기간 동안에만 계약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물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가로 보유하는 것이라면 선물은 부동산 전세나 월세와 같이 만기가 존재하는 만기 계약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선물의 손익구조와 투자 금액을 알아보고 현물을 거래할 때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 파생상품을 현물을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시장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서도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포지션에 따라 양방향으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 보유한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면 손실이 발생되겠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를 단방향 매매라고 합니다. 반면 선물은 매매자가 선물 매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 하락한다면 손실이겠죠. 그렇지만 선물 매도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도는 내려가야 수익인 겁니다. 이처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방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양방향성 매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도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의아해 할 수 있겠죠.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보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래 계약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영상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시 돌아와 선물을 현물에 적용한 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주식 차익과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 보유한 투자자가 시장 상황을 보니 향후 여러 정책상 1개월간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선물에 매도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예상대로 주가가 한 달 동안에 하락을 한다고 해도 선물에 들어간 매도 포지션으로 인한 수익으로 현물의 손실을 상쇄하게 된과 동시에 이후 시장 가격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처분하지 않았으니 선물을 통한 수익으로 추가 매수의 기회 또한 잡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선물은 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방어하고 이후에 양방향 투자를 이용하여 매매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생상품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은 현재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 가격을 확인한 후에 그 가격만큼 주고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데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매수하여 보유하는 개념이 아닌 계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있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의아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 거래 금액의 총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계약금, 즉 담보금 개념으로 증권사의 총 매매 금액의 10에서 20%만 증거금으로 예치하면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 보유한 사람과 증거금 1, 2천만 원을 증권사에 예치하고 선물 거래 증거금 1, 2천만 원을 증권사에 예치하고 선물 계약을 거래하는 사람 모두 같은 수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 보유한 사람의 주가가 10% 상승하여 1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총 투자금 대비 10%의 수익률을 올리게 됩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1천만 원의 선물 증거금을 예치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마찬가지로 1천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주식을 1억 원 보유한 사람이 10% 투자 수익률을 올릴 때 같은 기간 총 투자금 대비 100%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생상품은 현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시장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서도 수익이 발생 가능하며 작은 금액으로 큰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리켜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보유기간입니다. 현물은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매수한 이후 상품이 소실되거나 주식이 상장 폐지되지 않는 이상 원하는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물은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평균 한 달에서 3개월간 미리 정한 계약 기간 동안에만 거래 계약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일, 즉 만기일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소멸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익구조입니다. 현물은 보유한 주식이나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방향 매매만 가능하고 선물은 매수 계약 후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 매도 계약 후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방향성 매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금액입니다. 현물은 주식이나 상품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주식거래 총액을 매도자에게 모두 지불해야 하는 반면에 선물은 현물을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의 10에서 20%만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예치하면 현물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선물은 투자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현물에 대한 손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해지 상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물의 높은 레버리지를 남용해서 투기 거래만을 합니다. 물론 선물의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잘 이용한다면 단기간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해 주식 투자자들이 고전하는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지난 코로나19 사태에 주식을 보유한 분들은 아주 큰 손실을 보았지만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후 시장 가격이 반등할 때 상승 추세의 편승에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일부 투자자들은 수천억을 벌어가기도 했었죠. 만약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수익은 수십 분의 1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선물은 마치 부동산 투자와 유사합니다. 아파트를 100% 현금을 주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8, 90%를 전세 세입자를 구해 충당하고 나머지 10에서 20% 금액만을 투자해 매매하는 것과 같죠. 약 8배에서 10배의 레버리지 활용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예상대로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하면 투자 원금 대비 100%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지만 반대로 10% 하락하면 투자금 전액을 날리게 되는 거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선물 또한 아무런 손절 원칙이나 자금 관리 원칙 없이 매매에 뛰어든다면 상당히 위험한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 부동산 시장처럼 시장 가격의 추세만 잘 편승하여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현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에 대해 기초적인 개념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첫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지루하실 수도 있어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고 나중엔 경제적 자유를 달성 가능하시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아래 영상 설명 들어가시면 실시간 선물 타점 및 강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입장하실 수 있으니 지금 선물 거래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선물 거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